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 박주호 대한축구협회장 어때요? 갑자기? 근데 주호 정말,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쭉쭉 하고, 정확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저번에 당신이 이야기했듯이 진짜 강단이 있다는 느낌을 내가 지금 많이 받아. 부드러운데 강단이, 속의 강단이 장난이 아닌 거죠. 보면 벌써 괜찮던데. 생각도 깊고, 그 다음에. 기자 시절에 인터뷰 해본 적은 없는데, 진짜 좀 친해질 걸 그래. 네, 제가 수원FC 있을 때도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담백해요. 그 다음에 솔직한 마음을, 감정이나 감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줘요. 협회에서는 그 법적 조치 안 한다면서? 하지, 아니, 법적 조치 하려는 거는 뭐, 그 유튜브 넣은 다음날에 바로 뭐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냈는데, 안 하겠다는 거 보도자료 안 내고, 그냥 기자들한테, 몇몇 기자들한테 안 할게요. 근데 하지. 그럼 주호가 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의 대한민국 축구관에 대한, 그 다음에 해외 생활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있을 때도 스위스 바젤, 처음에 거쳐서 스위스 그 여자분 구단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독일로 옮겨갔고, 마인츠, 그다음에 도르트문트 이러면서 되게 이런 데서 생활하고 축구 선수를 했던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강하게 느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깊이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선진 이런 국가에서 축구를 했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특히 독일 그 문화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든. 사고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참 잘하고. 이번에 나도 깜짝 놀란 게 맨 마지막 그 멘트 같은데 앞으로 홍명보 감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 평가하겠다고 딱 그 한마디 하는 게 멋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축구협회장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참 37살 정도인데 하면 잘하겠다. 이런 사람은 참 국민들이 밀어줄 만한데 라는 생각,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우리 이천희 멤버들도 여러 가지 또 많이 멘트를 최근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주호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지성이, 영표, 천수 뭐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밝혔는데 진짜 그 자기 얼굴 드러내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잖아. 그렇죠. 왜냐면 다 축구인이고 선후배들이고. 그 사람들은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해.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현역 선수 중에서 지금 그라운드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구자철이가 처음으로 또 이야기를 했잖아. 너무 잘해. 미래가 없다. 이대로 가면 딱 그 이야기거든. 근데 구자철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홍 감독하고 인연이 엄청 많잖아. 뭐 런던의 아이들의 주축이고 그때 당 주장이었거든. 브라질 그 2년 뒤에도 브라질 월드컵 주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핵심 멤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은 협회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것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안정환도 홍명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히딩크 이후에 국내 감독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견제를 좀 많이 했던 건 사실이거든. 내가 그때 당시 취재를 해보면. 그리고 본프레레 감독 시절에 내가 그 게임 현장에 내가 그때 한참 전성기 때였으니까 본선 티켓을 따내고 최종 예선 마지막 게임이 사우디전이었어. 상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본선 티켓 따냈으니까 아이고 이제 본선까지는 조금 못하더라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꿔야 된다는 사람도 있던 상황이었어. 근데 맨 마지막에 홈에서 져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묵가 못한다. 저 잘라야 된다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막 확 폭발했거든. 나도 현장에 있으면서 이거는 큰일 났다. 본프레의 진짜 이게 능력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 틈 상황에서 이제 안정환이 그 이야기 한 것 같아. 이제 국내 감독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 생각했고. 그런데 결국은 안 되고 아드보카트로 넘어갔거든. 그 위에는. 또 외국인들, 코엘류, 그 다음 본프레레, 아드보카트 이렇게 외국인으로 계속 이어진 거지. 이어진 거고. 네덜란드 감독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코엘류는 이제 포르투갈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국내 감독들은 왜 계속 외국인한테 맡기냐. 그때도 이제 좀 알렉들이 좀 있었어.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한 거 같고. 그래서 김영광이 감독이 2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김남일이가 이제 그랬었지. 김남일. 근데 뭐 그 당시에 선수들의 느낌이니까. 그만큼 이제 국내 감독들이 이종 히딩크 이후로는 소외됐다고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고 뭐 어떻게 말하면 뒷작업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이후에 아드보카트 이후에는 이제 또 국내 감독들이 계속 맡았거든. 허정무, 홍명보, 신태용 이렇게 쭉 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벤투 오고 클린스만 오고 이제 지금 홍명보까지 다시 돌아 10년 만에 왔는데 1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가 손흥민이하고 이제 10년 만에 처음 만난 거야. 그 당시 막내였으니까. 그렇죠. 브라질 월드컵 때. 지금 딱 10년 지났는데 이제 주장으로 만난 거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뭐 밝혀지는 거 없는데 코치를 선임하러 갔다가 이제 선수 만나요. 근데 상식 보면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겸겸해서 만날 수 있는 왜냐면 거지만 또 주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또 손흥민의 어떤 영향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기 어떤 지도 철학이라든가 축구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손흥민 입장도 지금까지 대표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럼 홍 감독도 듣고 서로 어떤 소통하고 교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팬들이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또 손흥민을 방패망이 삼았다. 거기로 또 가서 붙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들 하나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어떤 대화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오는 거 보고 우리는 평가하자고. 일단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쁘진 않죠. 유럽 나간 김에 두루두루 다 만나고 하는 건 좋은데 손흥민이 분명히 지난번 인터뷰 때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방향성 잘 잡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감독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분명히 외국인 감독이라고는 어딘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염두에 둔 게 99%였고 그다음에 지금이 완전히 스타 군단이잖아요. 대한민국에. 감독 없어도 막 웬만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지도할 만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구사할 만한 감독은 적어도 지금은 국내 감독은 아니다 라는 느낌은 그 당시에 또 손흥민의 워딩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렇지. 경험적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홍 감독을 선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뭐 기강 문제라든가 이런 거거든. 조직력 문제인데 그 히딩크 때 보면서 내가 우리 기자들도 제일 공부 많이 했던 때가 히딩크 때야. 히딩크 감독 때. 한국을 전혀 몰라도 선수단 장악 능력은 대단했거든. 그렇죠. 딱 한마디로 그 소위 말 밀당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잘했던 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간접으로 막 압박하는 선수단. 우리가 옛날에는 도저히 못 봤던. 그래서 명감독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돌아가는 판을 깨뚫고 여기 치면 여기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아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선수장 클린스만은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조직력이 엉망이었고 그렇죠. 좀 괜찮은 감독들 데리고 오면 외국인 감독들도 기강 잡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나도 그때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좀 더 폭넓게 그때 당시 생각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클린스만 그 위약금이 지금까지도 악영을 백억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게 딱 애매한 액수 가지고 감독을 정하니까 못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제일 아쉬운 게 좀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감독하고 주장이 만나서 좀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일단 좋은 대화 나누고 국내에 문체부 들어가고 뭐 국정감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고 지금 대표팀 감독과 주장이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감독이 맞으니까 여러 가지 출하를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내가 예상해 보면 진짜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 싶으면 또 모르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때는 또 뭐 이제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그때 결과 이 절차는 다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그렇지. 그래 될 가능성도 처음부터 있다니까. 다시 절차적으로 잘 다시 맞춰서 홍명보를 뽑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거쳐야죠. 그래서 그는 그래서 문체부가 이번에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허술하게 했다? 진짜 국회로 넘어가. 그러면 네. 진짜 더 네. 큰 뭐 협회 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진짜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렇죠. 새로 재정립 네.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실 난 좀- 문체부 좀 잘 하리라 믿어. 네. 잘하리라 믿어. 문체부에서 각종 자료 같은 거 내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기본 자료를 막 이만큼씩 갖다 내야 되니까 뭐 몇 년치 뭐. 그리고 기본 문체부에서도 3년치는 원하니까. 아니 협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문체부에서도 국회에 내는 거잖아. 그렇죠. 협회에서 바로 내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방이니까 문체부를 통해서 이렇게 산하 단체들 이렇게 자료 그렇죠. 내라고. 그렇죠. 그 중간에서 또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국회로 넘어가는 거고 국감으로 넘어가는 그렇지, 거기 넘어가야지.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안 했다가는 되지, 안 되지. 문체부 감사과 이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잘 하시라 네. 믿고 응원하자고. 문체부 좀 힘내주십시오.